최종 시점 전멸 시팅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는 힘? 힘입니다. 하면 즐기는 것 에너지! 그것도 아니고 음식에 하는 거! Something that I really, really love to do. 여러분의 열정은 무엇입니까? 흔히 사람들은 열정을 즐기는 것, 지치지 않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할 때 표정만으로도 그것이 얼마나 벅차고 가슴 뛰는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서는 앞서 보았던 희망찬던 열정과는 조금 다른 느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16년 빅데이터 분석 결과 대학생과 열정의 키워드를 보시면 대활동, 스펙, 자소서가 같은 다소 아이러니한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4년제 대학교에 진학하더라도 다시 전문대학교로 되돌아오는 시대. 공무원 시험에 23만 명이 응시하여 22만 5천 명이 떨어지는 시대. 청년 10명 중 1명이 실업자인 시대. 그렇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현실에서 직면한 열정은 우리가 마음으로 바라는 열정과 다소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상형과 현실 중 어떤 열정을 진짜라고 보아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 여성분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우스꽝스러운 손짓을 통해서 이 여성분은 사실 미국에 있는 유명한 힙합 스타인 에미넴의 Lose Yourself라는 힙합곡을 수화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진정한 열정에 대한 힌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소리 없는 아우성.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저희들의 학창시절 문학시간 유치한 시인의 깃발에서 나온 문구입니다. 이 시에서 푸른 해원, 즉 멸망하는 곳을 향한 깃발의 펄럭임을 소리 없는 아우성으로 표현하였고 저희는 이것을 열정이라 해석하였습니다. 저희는 고민하였습니다. 어쩌면 진짜 열정이란 수화로 랩을 하고 깃발이 조용히 바람에 펄럭이듯 오히려 남들이 잘 알아주지 않고 튀어나지 않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저희는 평소 잊고 지냈던 저마다의 소리 없는 아우성에 귀를 기울여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표정들을 보니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곳은 한강 군치입니다. 그럼 질문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곳을 처음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먼저 나셨습니까? 여자친구와 남자친구와 팔짱을 끼고 데이트하는 곳, 아니면 친구들끼리 모여서 맥주 한잔 시원하게 걸치는 곳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에는 이곳을 보면 마라톤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지금 당장 이곳에 서 있을 수 있게 해준 마라톤, 그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 이야기의 첫 시작은 좌절부터입니다. 저는 이 스키 선수처럼 정말 멋지고 대단한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한계에 부딪혔고 좌절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생에서 체력을 길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네가 큰 일을 하고 싶다면 체력을 길러라. 네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줄 것이다. 저는 그날 이후로 매일 아침 운동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실현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목표가 한 가지 생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라톤입니다. 전 바로 마라톤에 신청을 하고 매일매일 한 바퀴, 한 바퀴, 아니 저기까지만이라도 하며 매일매일 저를 달려시켰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만족? 사실 저는 마라톤에 참가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너무 무리하게 한 나머지 발에 근육 염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또 한 번의 한계를 맞이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뭔가 좀 달랐습니다. 지난번과 같이 한계에 부딪혔지만 좌절할 것 같지가 전혀 않았습니다. 마라톤에 참가하지 못해 집으로 날아온 마라톤 기념품을 보고 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한심한 내가 그래도 무언가를 해냈구나. 이 한심했던 내가
마라톤에 신청이라도 해봤구나. 전 여기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전 항상 남들에게 보이고 멋진 결과만을 쫓았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나의 열정이라는 것은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침대. 여러분들은 침대가 어떤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대부분 이렇게 편안하고 안락한 공간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침대는 어떠신가요? 아직도 편안하고 안락한 공간으로 느껴지시나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서 아니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침대는 남들과는 조금 다른 공간으로 다가왔습니다. 1학년을 마치고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남들 다 가는 군대, 평범한 생활이 이어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병 때까지 후임 없는 막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일에 지쳐 항상 점호가 끝나면 침상에 누워 잠을 자곤 했습니다. 그때 있어서 저에게 침대란 막내 생활을 도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날 문득 침상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봤습니다. 왜 항상 나는 이렇게 일에 지쳐 잠만 자기만 하지?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까? 저는 제 자신을 한번 변화시켜 보기로 했습니다. 항상 잠만 잤던 저희 침대가 새로운 공간으로 바뀌던 때였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부터 하고 싶었던 영어 공부를 한번 시작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연등실을 가게 되었습니다. 목표가 생기자 제 자신은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영어 말하기를 조금 잘하고 싶어서 뻐끔뻐끔 남몰래 영어 단어를 내뱉었고, 영어 듣기를 조금 잘하고 싶어서 잠을 자는 순간에도 영어 듣기를 손에 놓지 않았습니다. 또 영어 단어를 조금 더 잘 외우고 싶어서 선임 몰래 쪽지에 영어 단어를 적어가며 단어를 외우곤 하였습니다. 그렇게 보낸 나머지 1년,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연등실에 갔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저는 제가 원했던 영어 성적을 취득하였고, 또 전공 관련 자격증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가능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항상 일에 지쳐 잠만 자던 그런 1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침상에 서서 가졌던 그 마음가짐은 저에게 있어서 새로운 목표를 가지게 하였고, 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열정을 생기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허무하게 보낼 뻔한 1년을 열정 가득한 1년으로 만들었고, 그렇게 새롭게 변한 제 자신을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는 이 글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감이 오시나요? 사람 이름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역 이름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시다면 이번엔 숫자에만 한번 집중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네 자리의 숫자들은요, 바로 자동차 차량 번호를 의미하는데요. 방금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린 그 사진은 제가 배달해야 할 거래처의 차량 번호를 기억하기 위해 적어놓았던 것입니다. 네, 저는 지금부터 제 아르바이트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남성분들께서 공감해 주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군대를 다녀온 대한민국 남자는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고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물론 저 또한 그랬습니다. 군 전역 후 경제적 독립의 필요성을 깨달은 저는 아무리 힘든 일이더라도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 정말 막말로 여기 지나계시는 이쁜 여성분 붙잡고 저 전화했는데 저랑 사귀실래요? 할 수 있을 정도의 용기가 있었죠. 표정들이 별로 안 좋으시네요. 네. 아무튼 그렇게 서울 답순리 한 건축자재 상가에서 제 여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전 8시에서 시작해 오후 3시까지 하루 근무 시간 총 7시간. 처음에는 오후 시간이 보장되기 때문에 와, 도대체 이런 꿀알바가 어디 있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꿀은 똥이었죠. 시멘트, 몰탈 등 총 70kg이 넘는 제품들을 쇠술에 싣고 바로 옆에서 차량이 지나다니는 위험천만한 배달을 하다 보면 어느새 온몸은 긴장감에 땀이 주룩주룩 흐르고 있었고, 발바닥에는 군대 행군 때보다 더 심한 물집이 잡혀있기 일쑤였습니다. 정말 퇴근 후에는 뛰어다니는
스타리나라 부대껴 빨갛게 부어오른 상처에 약을 발라주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때 생각했습니다. 아니 고작 16,000원. 내가 이걸 대가로 이런 걸 해야 되나? 하지만 이상하게 그럴수록 오기가 생겼습니다. 이걸 넘지 못하면요, 제가 다른 어려움은 시도조차 못해볼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계획했던 3개월간의 아르바이트 기간이 끝이 났습니다. 터벅터벅 걸었던 마지막 퇴근길에 느꼈던 그 뿌듯함은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버스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학교를 갈 때, 혹은 친구들을 만나러 갈 때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저도 집에서 약속 장소로 이동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단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버스란 조금 다른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10년 전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저는 10년 전 중학교 시절에 일본 여행을 처음으로 다녀와서 관광 가이드분을 보고 나도 정말 해보고 싶다. 그래서 저도 일본어를 배워보고 싶다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어를 배우기 위해 시간을 투자해야 되지만 대한민국 학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볼 법한 태권도와 피아노 학원을 다니기에 여유가 있지 않았습니다. 부모님도 중간에 그만두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의 기로에 서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어서일까요? 그 중학생이 판단했던 결과는 바로 새벽반이었습니다. 지금도 너무나도 힘들지만 그 무거운 등거푸를 지켜 세우고 피곤한 몸을 버스에 실어서 단어 시험 있는 날에는 뽀깃뽀깃한 단어장을 손에 쥐어들고 달달 외우기도 하고, 듣기 시험 있는 날에는 요만한 MP3의 몸을 의지해서 하루하루 학원으로 향했던 나날들입니다. 그 새벽 버스의 짧은 시간들이 어린 시절 저에게 준 보상이라면 가장 높은 등급의 어학 자격증을 주었습니다. 또한 그 버스에서의 작은 행동이 10년이 지난 지금 저에게도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저는 10년이 지난 25살 지금도 버스에서나 지하철에서 단어 암기뿐 아니라 이제는 독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생활을 하면서 또 정기적으로 독서 토론 모임까지도 운영하게 되면서 대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저의 습관이 이제는 더 나아가서 고속버스에서의 긴 3시간조차도 저는 제가 읽는 책을 통해서 또 노트를 작성하거나 혹은 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시를 여러 편 쓰기도 합니다. 버스에서 내리면서 찾아오는 뿌듯함은 어쩌면 범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버스는 짧은 시간이지만 극한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저 자신을 알게 해주었고,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최재원으로 만들어준 소중한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은 이 작은 열정들이 버스에서 계속 자라날 것이라는 믿음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의 아우성에 대해 여러분께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청중분들은 느끼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극적인 것도 없었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들이기도 했고 누구에게나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일들이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정말 결코 쉽지 않은 일들이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들은 특별한 일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기 위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싶었고, 그 상황에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서기 위해 나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왔다는 것입니다. 마치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저 멀리 푸른 해원을 영원했던 깃발의 아우성처럼 눈앞에 있는 현실보다는 이상을 보고자 했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소리는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신가요? 깃발의 플러깅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이 부분이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전지적 열정, 신정, 열심,